이제 우리 학교에 그 코र्스 커리큘럼 페이지들 그리고 이제 코र्스 리퀘어먼트 페이지들을 보고서 제가 오늘 쭉 전체적으로 12학년까지의 과정도 설명을 드리고 쉬면서 짠, 요렇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원서 시즌이 왔어. 드디어 미친듯이 일을 해야 되는 시즌이 왔어. 이게 내가 하는 일, 이 미국 대학교 college consulting, 뭐 SAT preparation 요런 것들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job에 21년 동안 했잖아요. 또 쌤이 21년 동안 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 성수기와 비수기? 그러니까는 미친 듯이 잠 못 자고 막 토요일도 일하고 막 일요일도 어떨 때는 일하고서 주 7일 막 달려가고 하루에 막 13시간, 15시간 일하는 시즌이 한 3달에서 4달? 많이 보면 한 4.5달 정도 있어. 그러다가 주로 한 1월이나 2월이 되면 everything slows down. SAT 시험도 없고 1, 2월에. 그 다음에 원서도 1, 2월에 다 나가고 그때 잠깐 2달 또 이제 뭐 휴가 방학 같은 이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서 좋았는데 줬던 시절이 좀 다 끝나고 이제는 집중을 하고 달려야 되는 시즌이 시작이 된 거 아니야. 여름이야. It's summer time. 여름, 가을 요때 이제 우리 미친 듯이 실력 발휘를 해서 또 이제 대학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상담도 많고 요즘에는 좀 그런데 최근에 이 비디오들을 보시고서 오시는 고객분들 상담을 한다. 뭐 하루에 한 팀밖에 못하지만 요즘에는 하고 있잖아. 그런데 하다가 느낀 건데 예전에 거의 초창기에 만들었던 비디오들을 우리 고객분들이나 학생들이 돌아가가지고 그거를 다 찾아보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나도 내가 또 구독을 하는 또 내 주로 얘기하지만 캐나다나 미국인들 뭐 썸띵들 본단 말이야. 내가 그 사람들의 그 비디오를 한 명, 2명 건 내가 진짜 거의 5년 전 거, 6년 전 거까지 돌아가지고 다 봤어. 그냥 정독 쫙 시리즈 전체 다 훑은 적이 있는데 너 미쳤나 봐.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새로 올라온 것들만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원서에 대한 기본 용어 정리 개념을 조금 오늘은 훑고 가도 이 저학년들, 9학년들, 뭐 8학년, 9학년, 10학년 이 원서를 준비하는 초보 학생들, 어린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11학년 학생들, 뭐 12학년 지금 원서를 쓰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이거는 뭐 한번 짚고 넘어가도 도움이 될 자료니까 한번 비디오로 만들어 놓자 싶어가지고 기초로 돌아가기로 했다 오늘은. 누가? 나 혼자 그냥 정리를 해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게 또 도움이 되면은 또 그런 또 기초적인 것도 몇 개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씩 비디오를 쌓아가는 거는 뭐 언제 봐도 돌아가서 볼 수도 있고 도움이 되니까 시작해보자. 자, 요게 오늘 정리를 해온 표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건 뭐 기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 SAT, ACT 같이 설명하자. SAT와 ACT는 설명 못 보는 분들 비디오들 봐도 좋을 것 같아. 옛날 비디오들. SAT를 볼까, ACT를 볼까, 뭐 이런 비디오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줬지만 이거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수능 시험. 스탠더다이즈드 메인 시험이 되겠다. 그래서 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옵셔널로 다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 필수 사항으로 보는 게 제일 맞겠지. 그래도 이 스탠더다이즈드 시험이 있어야지 여러 개 다른 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 중에 누가 다 같이 상대평가를 했을 때 누가 더 기준 시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SAT와 ACT 역할을 한다는 거고 과목 시험은 ACT에는 없어. SAT 회사가 제공하는 것들을 대학들이 주로 옵셔널로 원하니까는 그거로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과목 시험은 SAT2 과목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다 링크 해줄게. 옛날에 뭐 비디오 여러 개 있어. 4-5개 있는데 아마 이 채널에 검색해서 여러분 그냥 SAT 서브젝트 테스트 아니면 SAT2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뭐 여러 개 이렇게 나올 거야. 그 중에서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정리해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과목 시험이지. 주로 보편적으로 옵셔널이지만 얘기하는 거는 미니멈 2개, 많으면 한 4개까지 성공을 하면은 강한 후보자로 보일 수 있다. 전체 시험은 참고적으로 여기 얘기하지만 각자 하여튼 60분이요. 그래서 8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제출을 한다. 60분 1시간짜리 시험이고 한 번 시험에 갈 때 3과목까지 3교시까지 볼 수 있다.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스코어 초이스와 슈퍼 스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스코어 초이스는 뭐냐? 스코어 초이스는 우리가 SAT면 SAT 회사에 가서 점수를 보낼 때 해당 대학교에다 실물 점수를 또 돈을 뭐 20몇 분인가 내고 17불 얼마지? 하여튼 내고 보내야 돼. 그거를 보낼 때 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각 대학마다 스코어를 내가 선택을 해서 보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는 못한 걸 내가 뭐하러 선택하겠니? 잘 나온 것만 선택해서 리딩 스코어 800, 수학 스코어 저기 뭐 한 3달 전에 본 거 800 합체시켜서 1600 뭐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성적 발송 시에 보낼 수 있는 걸 선택권을 준다 해서 스코어를 초이스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고 슈퍼 스코어는 뭐냐면 어쨌든 다 보내가지고 오면 우리 대학교가 알아서
뭐 올 스코어가 왔든 어떻게 왔든 모든 사람들의 가장 베스트 스코어만 짜집기를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슈퍼 스코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슈퍼 스코어와 스코어 초이스의 다른 점도 예전 비디오에서 그 설명을 해놨거든. 그래서 또 슈퍼 스코어, 스코어 초이스 이런 거 검색하시면 비디오에 나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요약만 하자면은 둘 다 비슷한 소리요. 그러니까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고려를 한다는 제도가 스코어 초이스고 슈퍼 스코어고, 요거를 안 하는 보수 성향의 학교가 요즘에 거의 없었지, 아이비리그를 포함을 했어도. 그래서 시험은 일단 어떤 학생은 그러면은 최고 퍼포먼스를 했을 때 기준으로 하고, 어떤 애는 야박하게 제일 낮은 거를 했을 때를 평가를 하고,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 에브리바디 같은 기준치를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다 최상으로 했을 때 몇 점인데의 상태에서 다 같이 붙여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스코어 초이스는 보낼 때 골라서 보낼 수 있느냐, 슈퍼 스코어는 갔을 때 대학교가 알아서 최고 점수를 짜집기를 해서 재환산을 해서 학생 평가를 하느냐, 이런 데 비슷한 느낌이다 보시면 되는데, 스코어 초이스 중에 하나를 더 설명하면, 아까 여기서 우리 SAT 서브젝트 테스트 얘기했잖아.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무조건 모든 대학교 모든 달에 다 스코어 초이스가 가능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남발을 해서 여러 개를 갔다가 하나 잘 나온 점수만 뽑아가지고 딱 보내면 대학교가 얘가 여러 번 갔다가 하나가 요 점수인지 고득점인지, 아니면 한 번만 가서 하면 이제 알 방법이 없다. 이건 무조건 스코어 초이스가 된다, 서브젝트 테스트는. SAT 1, ACT는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고, 슈퍼 스코어를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 올 스코어를 쓰는 학교 그리고 슈퍼 스코어를 쓰는 학교, 요것도 또 비디오로 또 나눠가지고 또 다 해놨잖아. 진짜 기특해. 안 만든 비디오가 뭐야. 진짜 아는 것들 진짜 여러분들과 공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댓글과 질문 달아주면서 내가 또 보강 질문 답변 이러면서 거의 그 비디오 아래 댓글 보면은 이거만 교육 자료가 없다. 진짜 이것만 다 보면은 진짜 무슨 컨설팅 회사 차릴 수 있겠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 자, 이제 메이저 얘기를 해보자. 전공 메이저 얘기를 하면, 전공을 골라서 당연히 대부분 지원을 하죠. 근데 언디사이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언디사이드는 이제 전공을 안 정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 우리 학교 같은 코넬 이러면 코넬을 대놓고 언디사이드를 하지는 못해. 그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칼리지는 정해야지. 유니버시티 안에서 그냥 대놓고 언디사이드 이럴 수는 없어. 이게 뭐 음악 전공을 하든지 미술 전공을 하든지 건축가 전공을 하는지 영문학 전공을 하는지 수학 전공을 하는지 공대를 하는지 컴퓨터 공학을 하는지, 이게 기준이 너무 다 이러면 안 돼. 그런 건 안 되고, 칼리지는 정한다. 엔지니어링 칼리지, 아니면은 아트 앤 사이언시스 칼리지, 아니면은 칼리지 오브 아키텍처, 뭐 칼리지 오브 스쿨 호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칼리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야를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언디사이드, 이런 식이 언디사이드인 거야. 그래서 학문 분야는 정하고 그 안에서 큰 그림을 정해. 자연과학대 언디사이드 뭐 이런 개념이긴 한데, 전공 없이 지원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불리하다 안 불리하다 얘기들은 많은데, 첫째 두 가지 팁만 주고 싶어. 하나는 진짜 뭘 할지를 모르겠어. 언디사이드로 해라.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뭐 가가지고 1, 2학년 교양 수업들 듣고 뭐 여기 들으면서 이제 길을 찾으면 되지. 그것도 괜찮아.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내 고등학교 때 수강했던 과목들과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들 위주로 일단 강해 보일 수 있는 것들로 지원을 해라. 대학을 붙어버려. 그리고 전과를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 참고적으로 짚고 넘어갈 거는, 쉬운 과로 써서 붙는다는 말이 실전에서 원서를 쓰다 보면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너무 황당한 거 아니고서는 막 진짜로 택도 없이 나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과가 아니고서는, 웬만한 과들 중에서는 갖다 붙일라니까, 그 과로 내가 밀어붙일라니까 내 고등학교 수강 과목에서 내가 그걸 잘하지 않았네, 이런 경우들이 허다해. 그러니까는 뭘 위주로 전공을 정한다? 일단은 이건 딴 비디오 다른 설명 얘기로 흘러가는데 산으로 간다. 여러분들은 정신줄 잡고 있어. 나는 산으로 갔다 올게. 이게 말이야 똥이야. 뭐로 전공을 정하냐면은, 일단 고등학교의 수강 과목을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잡고 지원하는 방법이 또 하나라는 거야. 산에서 내려와서 돌아와. 자, 이제 전공 언디사이드라는 요 단어를 사람들이 쓸 때도 뭐 어쩔 때 쓰는지 이해했지.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타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요렇게 싹 다 묶어가지고 요거 설명할 거야. 얼리 디시즌은 뭔지 알지? 11월 1일에 한다고 치자. 날짜는 뭐 어떤 학교는 11월 5일, 11월 8일 이렇게 매년 다를 수 있는데, 초에 하는 거야. 11월 초반에 조기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얼리니까. 얼리 디시즌, 얼리 액션 뭐 이런 거 다 얼리 라운드 학교. 그 다음에 두 달 지나서 1월 1일에 레귤러 지원 학교.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디 갔니? 레귤러 디시전. 자, 1번, 2번을 먼저 설명을 하자. 자, 1번. 2번 보이니 여러분? 자, 2번. 자, 얼리 디시전은 구속력이 있어. 이게 3자 동의서를 쓴다고. 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부모님 중에 한 분. 3자 동의서. 동의서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대학교에 붙으면 당신 대학을 꼭 가겠습니다. 약속사항이야. 그러니까 합격이 되면 그 학교를 간다. 이 조건 보고. 그러면은 너무 구속력만 있고 뭐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계약서까지 쓰면서 지원을 하냐면, 합격률이 통계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 한 3배에서 심한 학교들은 5배까지도 입학률이 훨씬 후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로 한 군데가 있다면, 그리고 그 대학교가 얼리 디시전 제도를 쓰는 학교라면 얼리 디시전으로 써버리는 게, 어차피 다른 학교 보지도 않을 거니까 나는 그 학교 꼭 가고 싶으니까. 그런 학교들이 이제 얼리에 지원을 하지. 그게 아니야. 얘 아니면 반대 상황으로 썼는데 떨어졌다 애가. 그러면 어떻게 돼? 레귤러로 써야지 나머지 학교들은. 그래서 1월 1일에 정시에 나머지 학교 뭐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다 펼쳐서 그냥 정시 지원을 한다. 그게 정시가 레귤러. 얼리 디시전은 동의서 쓰고 하는 거야. 구속력이 있어. 그래서 붙으면 가야 돼. 발표는 언제 해? 얼리로 지원을 하면 여기 써 있지? 12월 10일에서 12월 20일쯤 발표가 나와버려. 레귤러로 지원하면 언제 나와? 한 3월?
말쯤에 발표가 나와 결과가. 그리고 뭐 4월에 뭐 디파짓 내고 어쩌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리 디시전에서 12월 20일에 합격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지원 레귤러 지원이 없겠지. 하나로 그냥 끝난 거니까 그 학교 가야 되니까. 이런 식이지. 이해되지? 자, 레귤러 얼리 디시전 2를 보자. 요렇게 좀 합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레귤러 디시전 하는 날, 그러니까 1월 1일이면 1월 1일, 1월 15일이면 15일 그 정시 마감일에 얼리 디시전 2라는 걸 할 수 있어. 난 솔직히 이 말을 이거를 그냥 이거를 얼리자로 빼버렸으면 좀 더 사람들이 이해가 쉬울 텐데 디시전 2를 하는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건 나을 것 같아요. 얼리는 사실 11월이 아닌데 이게 헷갈리기는 하는 면이 있는데 이게 1월 1일에 정시를 쓸 때 그냥 일반 전형으로 쓸래요? 아니면 디시전 2로 쓸래요? 이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 디시전 2는 아까 디시전 1 했던 11월 1일에 했던 거랑 똑같은 효과. 3자 동의서 다 받고 나 붙이면 당신 학교 꼭 갑니다의 동의서를 쓰는 학교 하나와 나머지 레귤러에서 쓰는 이 정시 지원 학교 여러 개와 동시에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쓰는 학교들 중에서도 몇 개를 붙었을 거고 이 디시전 학교도 붙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여러 개 중에 붙은 거 이거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여기 동의서를 써줬으니까 여기를 간다.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일 수는 있지. 하지만 어떻게 돼? 이거를 써주면 아까 얼리 디시전처럼 11월처럼 효과가 막 3배에서 5배까지는 오바는 아니더라도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는 그래도 디시전이니까 대학교 측 입장에서는 우리가 합격을 주면 딴 학교랑 겹쳐서 떠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못 잡을 후보자일 수도 있는데 이 디시전 동의서를 썼기 때문에 올 확률이 있잖아.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표가 간다. 그러니까 합격률은 좀 더 높아진다. 우리가 주면 무조건 등록금이 들어온다. 뭐 이런 계산인 거지. 그래서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효과는 있다. 디시전 2도 원만큼은 아니라도 효과는 당연히 있다. 이런 거고 다시 정리하면 1월에 정시 쓸 때 같이 쓴다. 동의서 한 장만 추가하면 된다. 이런 게 디시전 2야. 얼리 액션은 그러면 뭐냐면 아까 디시전 1을 할 때 11월 1일에 이 학교가 액션을 하는 학교야. 디시전을 안 하고 액션을 하는 학교야. 옛날에는 한 5년 전까지는 이게 딱 분리가 돼 있었거든. 디시전 학교 따로, 액션 학교 따로. 근데 요즘엔 막 이것저것 자탕 다 쓰는 학교도 종종 있고,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는 학교도 있고, 뭐 이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액션을 하면 구속력은 없어. 3자 동의서 당연히 안 쓰고 내가 꼭 붙으면 당신 학교 꼭 가야 됩니다. 이 조건이 아니야. 그냥 얼리에 쓰는 거야. 그냥 일찍 쓰고 일찍 붙는다. 그러니까는 별로 그렇게 특수 효과 이런 게 없는 거지. 특혜가 없는 거지.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없고 우리가 합격률에서도 그렇게 아까처럼 디시전처럼 3배에서 5배 효과도 없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좀 일찍 쓰고 그냥 일찍 붙는다. 이게 보편적인 통계일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얼리 액션이라도 얼리에 쓰는 게 약간 입학률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그 부분에 느낌적으로 동의는 해. 계속 써보니까는 그건 맞는 것 같아. 특히 내신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1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지. 11월에 바로 승부해가지고 12월에 끝장내야지. 얼리 액션이라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신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게 분분하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참고만 하시오. 자, 싱글 초이스 액션은 이거는 뭐냐면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MIT, 프린스턴 얘네가 쓰는 제도야. 싱글 초이스 액션. 그러니까는 싱글 초이스야. 하나만 초이스해서 써라. 그리고 액션이야. 그러니까 디시전이 아니니까 3자 동의서 없어서 구속력은 없어. 우리 학교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그런데 얼리에 써라. 11월 1일에 쓴다. 얼리니까. 근데 싱글 초이스야. 딴 대학 사립이고 공립이고 주립이고 뭐 시기고 아무것도 못 쓰고 우리 대학교 원 하나만 써라. 와, 진짜 너의 우리 학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확인을 해보겠다 이건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돼. 그리고 붙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선택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빡센 학교들이 주로 이렇게 가장 강력한 제도를 쓰기는 하지. 싱글 초이스 액션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이야. 몇 개 없다. 여러분이 제도를 쓰는 학교. 롤링을 쓰는 학교, 프라이어리티 롤링을 쓰는 학교는 뭐냐면 장학금 대상으로 고려가 되고 싶으면 좀 프라이어리티 롤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 1일 마감일 하루밖에 안 하는데 12월 1일까지 쓰면 우리가 뭐 장학금 대상자로 고려를 할게요. 이런 좀 이제 마감일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진짜 마감일은 그냥 1월 1일이야. 정시 마감일이. 근데 프라이어리티 마감일이라는 게 있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건 좀 앞에 쓰면은 여기저기 뭐 장학금이라든지 뭐 혜택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참고사항. 이 학교들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 발표에 대한 용어들 정리를 좀 해볼까? 결과 발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accepted 라고 나오면 합격. 그 다음 아래에 있는 rejected 라고 하면 불합격. 아따 기분 나쁘겠지 이거는. 근데 원서는 우리 여러분 여러 개 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그냥 10개 중에 10개를 다 붙는 놈이 어디 있어?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위권에 있는 거에서 하나, 두 개를 잡는 게 우리의 목표야. 많이 잡으면 좋지만 여기서 원서 쓰는 우리의 목표는 내가 항상 비디오에서 뭐라고 얘기해? 가장 위의 학교, 센 학교를 많이 잡는 게 우리의 공동 목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마음이 가면 안 돼.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막 이러면은 나중에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원서를 쓰는 거야. 그리고 돌아오면 그때 가서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여도 돼. 딴 데도 우리가 많이 붙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rejection, 불합격이란 소리고. 자, 또 넘어와 봐. 그 다음에는 뭐 있니? waitlisted. 그게 정시에 썼을 때 보류 판정은 waitlist가 대기자에 들어가는 거고 early에 썼을 때는 deferral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얘네 둘은 같은 말이야. 거의 의미가 비슷하지. early decision, early action에 썼을 땐 defer가 나오고 1월에 썼을 때 보류면은 waiting이 나와. 둘 다 조금 비슷한 의미야. 근데 이제
얼리에 썼다 치자. 얼리에 썼는데 디퍼가 나왔어. 액션 학교든 디시전 학교든 디퍼가 나오면 뜻이 뭐냐면은 1월에 고려하는 레귤러 1월 1일에 들어온 후보자들과 같이 섞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디퍼야. 웨이팅은 1월 1일에 지원한 사람들이든 디퍼에서 넘어와서 다 뭉쳐가지고 이 정시에 했는데 3월에 이제 웨이팅이 나온 거겠지. 최종 결과가. 그러면은 대기자다. 대기자면 이제 대기자에서 올라오겠습니까? 뭐 서류 꾸미고 뭐 또 제출할 거 제출하고 이러면은 한 5월 초나 요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결과 발표가 주로 그때 나온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비디오도 유익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면 용어들은 요거 말고 자잘한 것들이 더 있긴 한데 뭐 토플 시험 뭐 AP 시험 이런 거는 you already know that. 그래도 그건 뺐고 메인 중요한 것만 오늘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또 이 말 저 말이 약간 헷갈렸던 거 미미한 차이를 오늘 좀 클리어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고 이 비디오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요즘 비디오가 하도 옛날에 찍은 것들을 업로드하는 게 많아가지고 아마 여름방학 거의 후반에 올라갈 수도 있겠고 여름방학 초반에 올라갈 수도 있겠고 방학을 잘 보내라고 해야 될지 잘 보냈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번 주 잘 보내고 여러분 난 다음 비디오에서 찾아올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고 좋아요도 이미 눌러줬으면 너무 고마워. 땡큐 베리 마치 다음 시간에 봐. 바이바이.